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두입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의 흐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쪽도 밀려 내려갔지만 플러스로 잘 마감을 했고요.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도 유가증권 시장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 돌려놓고 잘 마감을 했죠.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기준에서 LG화 추가적인 강세를 연출해줬습니다. 그리고 IT 종목군들 중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군들, 심택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지속되는 흐름을 나타내줬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요. 안내 어마어마하게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만 해석 부분 잘 하신다면은 추후에 흐르면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잘 마무리하시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같은 장만 되면요. 봄철에 화사한 빨간 그러한 불기둥 계좌 항상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원전 관련주들처럼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LG화학처럼 바닥에서부터 세게 돌리는 종목, 교육을 통해서 IT 종목처럼 신고가를 나오는 종목, 오늘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50분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에서 어때요? 여러분들께 1월 3일 이후에 교육해드리고 움직임 나온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요. 상승률을 196%나 찍어놓고, 그러니까 결론은 윤성두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20만 원 잡아드렸는데 21만 8천 원인가요? 최고점, 창사 이래 사상 최고점을 찍어놓고 고점 대비해서 그냥 33% 이상을 끌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안내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배우신 대로 그대로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거래량 수반되고 돌릴 때 관심, 재편입의 기준, 그리고 투자 주의나 당규과열 지정 예고, 투자 경고 이런 경우에는 한 발짝 쉬어간다. 그 기준과 함께 큰 수익 확정지고 마무리 잘 지으셨을 텐데 윤정두는요. 고점 잘 잡아서 교육 잘 해드리고 이거 웃으면 안 돼요. 떼찌떼찌 해야 돼요. 미끄러져 내려오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늘 JP모건에서 5% 지분 신고했던 물량 다 팔고 나갔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짧은 구간 동안에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왔다. 개인들 망연자실 정확히 하셔야죠. 정확히. JP모건이 1월 14일부터 해서 1월 14일이 아니라 3월이죠. 죄송합니다. 3월 달 부분에 편입해 두었던 그 물량을 3월 18일자에 넘긴 거죠. 마감 동시효과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외국계에서는 지금 14% 이상의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손바뀜이기 때문에 장내 매도를 통해서 오늘 조정받는 그 구간에서 던진 물량은 아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14% 이상을 지금 담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 ETF 상품 운용사 그쪽에서의 이제 지분 신고가 금요일 혹은 월요일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아마 금요일 날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내용들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나와준다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죠. 어찌됐건 오늘 최고점에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배우신 대로 그대로. 자, 오늘 일동제약도요. 변동성이 일부 나와줬어요. 그렇게 해서 2월 3일, 그러니까 1월 27일 날 교육해드리고요.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2월 25일 상한가에서 100원 모자르는 흐름.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동평균선 밀집 구간에서의 흐름, 오늘 아주 큰 변동성은 아니지만은 거래 수반하고 변동성이 나와줬습니다. 일동제약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LG화학의 바닥 강세이죠. 바닥 강세. 수급이 다시 개선되면서의 흐름. 이 추세 범위로 자력을 통한 시가총액 7위까지의 회복이 가능하다. 지금 9위까지 미끄러졌었어요. 지난 2021년 12월 말 종가 기준으로 9위까지 미끄러졌었는데 이것을 1월 달에 6위까지 되돌려놨었죠. 그 부분이 다시 이번에 9위까지 또 밀렸습니다. 어찌됐든 전 거래일에 8위로 회복, 그리고 장중에 7위까지 회복. 그러나 종가는 아쉽게도 아직은 8위입니다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력으로. 그렇게 해서 LG화학의 흐름, 그리고 LG노텍의 흐름. 어떻게 했어요? 신고가 랠리, 신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라네. PER 기준에 저평가, 순이익 대비해서. 이것도 조금 이따 교육 들여다볼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주력, 그리고 주력 IT,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주력 IT, 이런 데서 수익이 나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변동성의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한전기술, 한전산업, 그리고 비덴트 같은 거래대금 터지면서의 흐름의 종목 어떻게 했어요? 오늘 다 잡아내서 수익 범위로 쫙. 안랩에서의 아쉬운 부분이 이쪽에서 다 커버가 돼야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에 여러분들께서 들여다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는 오늘 상한가 종목도 하나 났어요. 네? 윤정두는 사실상 여기 있는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상한가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한적이죠. 거래대금이 최상의 종목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들, 오늘 중소형 건설주들 변동성 속에서 예쁜 공대님, 여러분들보다 먼저 노란톡에 와 계신 예쁜 공대님께서 미리 포착하셔서 와, 일성건설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한가 잡아낸 종목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개별 매매를 통해서 스스로가. 시가총액 상한가 가서 그나마도 3천억 수준. 나머지 부분은 글쎄요, 한전산업 정도의 흐름, 원전 관련주의 변동성의 흐름, 이 정도를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어제는 안랩이 1조 8천억 수준의 안랩이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오늘은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거래대금이 다소 애매하죠. 자, 비덴트 같은 경우 상한가는 아니지만 8.7%, 장중에 10% 이상의 변동성이 팍팍 나와줬습니다. 수급 변동성과 함께. 또 불기둥 마스터님이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또 교육 잡아주신 한국가스공사, 또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주의 기준에서, 그리고 심택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심택 최근 들어서 매일 교육받았죠. 이런 종목군들을 장중 내내 24시간 내내 노란톡에서 교육받고 편입의 기준 설정하고 수익 내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잘 보셨죠? 상승률 상위 종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가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시가총액 13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두산중공업 거래대금 실려있고 장중 5%, 6%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비덴트의 경우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장중 10% 이상의 수익까지. LG화학 마찬가지고요. 오래간만에 고맙죠, 계속. 최근 추세가. 일성건설 같은 경우 3천억 수준의 시가총액입니다만 어떻게 되죠? 거래대금이.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10위.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내일도 일성건설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요, 오늘 거래대금의 80% 수준, 대략 2천억을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일성건설의 내일 변동성도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7에서 10%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기준점을 잡는 교육, 그 교육 자료 어떻게 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 교육 자료 부분들 전부 나눠드릴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씩.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교육을 통해서 아까 잡아드린 그 포착해드린 종목,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터져있던 그 종목군들, 이러한 4대 천왕 캔들이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망치형부터 해서, 또 상승 장악형부터 해서, 또
샛별형부터 해서 또 상승 잉태 확인형부터 해서 전부 윗방향의 종목군들은 이렇게 훌륭한 4대 천원 캔들의 패턴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밀려 내려간 종목에 대해서는 위에서 뜬 교수형의 기준, 또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 또 하락 장악형의 기준. 거기에 석별형의 기준이 고점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주가가 또 종목의 주가가 밀려 내려간 거죠. 그걸 하나하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리스트 종목인데요. 1월 3일 이후에 42개 종목의 상한가가 교육을 통해서 발굴이 됐어요. 그중에 어제 같은 경우는 한신기계, 뭐 거래대금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안랩의 경우가 1조 8천억 수준까지, 1조 8천억 수준까지 주가가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서 상한가에 진입이 된 겁니다. 그 수익 다 잡아냈죠. 그러니까 안랩은요, 이렇게 됐어요. 3월 11일부터 3월 11일, 3월, 그리고 14일, 금요일, 월요일. 그러고 나서 15, 16일 날 마이너스 8%. 이날 어떻게 됐어요? 메릴린치가 장내 매도를 통해서 20만 주를 매도를 합니다.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그 20만 주 매도 이후에 어떻게 돼요?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특히 모건 스탠리가 그날은 메릴린치의 물량을 다 잡아서 올려놨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6일 그리고 17일 가격 탄력. 그리고 18일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18일 날. 상장 주식 수가 1000만 주인데요. 18일 날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3월 달에 이렇게 쫙 편입해 놨던 8% 수준의 물량을 18일 날 전부 넘깁니다. 누구한테? 골드만삭스 창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또 다른 운영사, 외국계 운영사에게 120만 주, 12%를 넘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10만 1,700원. 오늘 그 JP모건이 지분신고, 5%대 해준 지분신고를 차익 실현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 46만 주 수준의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면 10만 1,700원으로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18일 날 마감 동시효과의 잡아간 물량, 손바뀜이 된 물량, 그 물량이 개인에게 오늘 떨어진 게 아니고 골드만삭스에서 받아간 거다. 오늘 수급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어찌됐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 이후에 이번 주 21일, 22일, 23일, 24일, 21일 기준에 18% 폭등, 22일 기준에 21%의 폭등, 23일 기준에 상, 한, 가. 그러고 나서 24일 기준에 어떻게 했어요? 24일 기준에 장중 24% 폭등,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20%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 33% 밀려 내려가요. 굉장하죠.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보시면은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21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오늘 하루에 21만 8천 원 찍고 내려온 게 얼마? 14만 5천 원 종가로 끝납니다. 그것도 14만 원대 겨우 회복해서 14만 5천 원. 변동성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11일이면요, 언제냐면은 요자락입니다, 요자락. 이게 얼마? 9만 원대 수준. 요 고점을 못 넘기고 있는 거예요. 꼬리 부분의 고점까지도.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꼬리 부분의 고점이 이렇게 돼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양봉이 대략으로 커져 있는 겁니다. 요자락의 범위에서. 그러고 나서 상한가에 진입된 이 흐름이 일봉입니다. 잘 보세요. 상승장악 확인형이 뜨면서의 흐름이에요. 상승장악 확인형이 뜨면서 5매매, 20매매, 그리고 실질 변동성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의 수반. 그죠? 이게 언제요? 11일입니다. 가격은 얼마죠? 이게 8만 원. 그럼 여기는 얼마? 7만 원대. 여러분들 교육 받으신 날짜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요? 14일. 어떻게 됐어요? 이 변동성이 이쪽이 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VI 발동이 됩니다. VI 발동이 되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VI 발동된 이후에 꼬리 달린 흐름에서 전량 차익 실현. 여기는 봐요 못 봐요? 거래가 둔화됐죠? 못 봅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거래가 둔화됐는데 마이너스 8%까지 누가? 메릴 린치가 매도. 메릴 린치가. 그러고 나서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가 대부분을 들어 올리면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뀜이죠. 수급 범위가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하루에 얼마요? 외국인들이 사간 게 1% 이상, 1.8%, 2.3%, 2.8% 하루에. 수량으로 따지면 외국인들이 사간 거의 기준에 14만 주, 18만 주, 23만 주, 28만 주. 누가 주축이 돼서?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주축이 돼서. 그렇게 사간 물량이에요. 그러고 나서 17일. 이 18일은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11%대로 끝납니다. 예? 8%대에서 마감 동시효과에 120만 주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11%. 얼마? 10만 7천. 10만 1,700. 10만 1,700. 누가 샀다고 그랬어요?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집중적으로 편입했던 8%대 물량과 그리고 17일 날 그래서 17일까지 편입한 물량을 JP 모건이 지분 신고를 했던 거고요. 언제? 21일 날 아침에. 굉장히 빨리 신고를 한 거예요. 굉장히 좀 의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물량 받아간 쪽은 12만 주, 120만 주, 12%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21일 얼마? 18% 움직일 때. 또 22일 21% 움직일 때. 또 23일 상한가 들어갈 때. 이때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골드만삭스 창고에서의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1% 전후 수준, 그 미만 수준인데 주가가 좀 사실은 가파르게 올라왔죠. 요 10만 1,700원 대비해서의 흐름, 요 종가 대비해서의 흐름. 결론적으로는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요렇게 올라왔었죠, 요렇게. 갭 상승 3%에서 플러스 24%. 그럼 이게 어떻게 됐어야 돼요? 요 꼬리 부분 달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대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1.5%, 2% 주중시에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다. 그죠? 그리고 내가 10% 이상의 수익을 발생한 시기이기 때문에 2.5에서 50% 이상, 4에서 5%에서 전량 차익 실현, 100% 차익 실현을 단행한다. 만약에 내가 수익이 10% 미만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타이트하게 1.5%에서 3% 수준의 전량 차익 실현한다. 이거 배우신 그대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기준에 개장초의 시초가 대비해서 갭상승이에요. 전 거래를 대비해서 갭상승 그리고 24%의 폭등 10분 봉입니다. 10분 만에 이런 폭등이 나오고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요. 결론은 이 정도 범위에서 일부 반발력이 있을 때 한번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구간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거래가 5MA, 20MA 거래가 없이 거래가 마지막 터진 건 이 정도 범위에서의 흐름.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편입의 구간이 없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2%에서 3% 돌리면 기계적인 손절을 감안하고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설정돼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응? 교육의 힘이 바로 이거. 이 교육 자료를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QR코드 찍고, QR코드 찍고, 이쪽에서 QR코드 찍고, 지금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QR2 잘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윤정두가 오늘 떼치떼치 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요 자락에서의 전량 차익 실현에 대한 교육을 잡아드려요. 그죠? 노란톡에 쫙 뿌려드려요. 교육 다 해드렸어요. 그래놓고 이러한 구간에서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주의 종목인데 투자주의에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요. 참담한 수준이 돼버렸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22시 30분에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인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인 교육 들어갑니다. 그때 안내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참여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QR코드 찍고 지금 여기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나 안내 교육해 주세요.
며칠 동안 급등 나오고 땡큐에서 여기서 들어갔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22시 30분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왜 지금 해줘? 어제 그러면 녹화본 보시면 돼요. 전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의 녹화본. 그렇게 해서 왜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리고 조정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앞전 교육할 때 전부 이런 교육 자료 보여드렸고, 어떤 거? 차익 실현에 대한 범위. 결론적으로는요. 버거운 상태의 흐름인데,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 금요일에, 그리고 다음 주에, 금요일과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다시금 하락 장악형으로, 하락 장악 확인형으로 형성이 돼서 이건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간에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종가 대비해서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JP모건의 지분 매각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주진 않았어요. 아래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분 신고를 해야 되는 쪽. 편입하고 나서 5거래일이란 말이에요. 5일. 거래일수록 5일. 그러면 18일 날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죠? 18일 날 손바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18일 이후에 21일, 그리고 22일. 22일부터 5거래일이면 22, 23, 24, 그리고 내일 25,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공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내일 공시가 나오든 월요일 날 나오든. 그때 변동성의 기준을 설정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거래가 너무 급감을 한다든가, 기계적으로 하락 장악형의 흐름이 한 단계 더 무너져서 형성이 되게 된다든가, 그럼 기계적으로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윤정도도 어후 어떻게 대처하지? 참 보기 힘든 흐름인데, 결론적으로 지분을 공시하는 것을 보고 대처할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하락 장악 확인형을 확인하고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격 반발력이 나오면 어느 시점에서 정리할 것이냐. 지금 야간에 서로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사실. 어제 상한가하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도 기계적으로라면 차익 실현을 하고 벗어날 수 있는 흐름인데, 결론은요, QR코드 찍고 노란톡 지금 당장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윤정두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님은요, 오늘 이거 전량 정리하고 편입 가능할까요? 아니요, 절대 편입 불가합니다. 윤정두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오신 불기둥 마스터님.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노란톡에서 교육 들어갈 겁니다. 네? 노란톡에서 교육 들어갈 거예요. 그 교육 받으시고 윤정두 막 열심히 뛰어가서 사무실 가서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22, 30분에는 온라인 교육을 꼭 받으십시오. 그 온라인 교육 링크 지금 구독 알람 신청하실 수 있게끔 지금 노란톡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QR코드 찍고 오셔야 되죠. 너무 작다고요? 오케이. 이때만 하면 전체 화면에 QR코드 이만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꺼내서 찍고 바로 들어오십시오. 지금 이 자락에 실패는 있었지만 이 자락에서부터 이렇게, 이 자락에서부터 이렇게, 이 자락에서부터 이러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랩의 경우는요, 이 장악형에서부터 8만 원에서부터
21만 8천 원까지. 예? 요 8만 원 요 수준에서부터 거래대금이 풍만한 요 시점이죠. 여기서부터 21만 8천 원까지. 요 기준의 흐름에서 여기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을 뒷받침하고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그 이슈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두들겨 맞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수급 범위가 오늘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게 1%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매집된 거는요. 15% 이상. 오케이. 그 다음 범위 놓고 보시죠. 일동제약입니다.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2월 7일, 2월 3일,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2월 25일 상한가에 100원 모자르는 흐름. 상한가에 100원 모자르는 흐름. 그리고 나서 시간에서도 상한가 들어가줬죠. 그 일동제약의 흐름입니다. 시가총액 1조 4천억. 이 1조 4천억짜리 종목이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16위. 그렇기 때문에 일동제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동제약에 대한 뭐 수많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부터 해서 수많은 내용이 있죠. 그거는 뭐다? 공정공시 내용이 아니라 보도자료의 내용이다. 다만 여러분들께 3월 24일 날 이렇게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고 대처하십시오. 400만 주가 기준이 뭔데요? 그 400만 주가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설정해 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400만 주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380만 주, 2천억 수준, 그리고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을 잡아드린 거는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그래도 20위 안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2천억으로 넉넉하게 잡아드린 겁니다. 그 2천억 원의 거래대금에 맞는 거래량을 설정해 드린 거고 그 거래량이 뭐 마감 때 설정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밑에 잘려 있습니다만 야간에 교육을 항상 해드립니다. 9시 10분에 기준 거래량의 10%, 9시 30분에 기준 거래량의 20%, 10시까지는 기준 거래량의 30%. 그렇게 시간별로 기준 거래량 대비 설정돼야 되는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전거래에 대해 전서구형으로 딱 마감됐었거든요. 수요일 날.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바로 치고 돌린 거죠. 앞전의 흐름에서 3월달, 3월 7일, 3월 17일 흐름에서 이렇게 캔들에 대한 변형세표령이라든가 장악형, 잉태형 이런 부분들을 설정 다 잡아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의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망치형의 기준이죠. 망치형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편입의 기준이 잡히죠. 왜? 1대1의 비중에 꼬리가 좀 더 길어지는 그 구간부터의 편입 기준이 설정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장악형의 편입의 구간 어디? 여기. 5만 원 미만에서 일단은 편입이 잡힐 수 있는 구간. 상승 장악하기는 우린 배웠던 거잖아요. 여기서 상한가 한번 들어갔었죠. 25일 날. 이게 뭐예요?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파란색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또 이 상태에서 우리 직원분이 요걸 넣는 거죠. 요걸. 변형 샛별형 요 기준은 별도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캔들 범위만 잘 설정해서 들여다보시더라도요. 상한가의 기준의 흐름 2월 3일, 2월 7일 상한가란에 2월 3일, 2월 7일 상한가란에 그리고 2월 25일 날 100원 모자르는 상한가란에 변형세표령의 기준과 그 이후의 흐름에서 변형세표령의 이 흐름만 설정을 잘 하신다면 캔들 도서 받으셔야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캔들 보서 받으실 분들은 QR코드 좀 찍고 들어오셔야 돼요. QR코드 찍고 그렇게 들어오셔서 도서자료 주세요.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자료 한 권 통으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조 넘겨져 있는 비덴트에서 나도 한번 오늘 같은 날 장중 10%대 수익 1조 이상짜리에서 수익 낼 수 있게 해주세요. 능동적이셔야죠. 핸드폰 꺼내가지고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비덴트 같은 경우에 노란톡에 장중에 전략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2만 원 이하의 편입 설정 범위. 그러고 나서 오늘 21,700원까지 올라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면은 1.5% 미끄러졌을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야간 교육에 3월 22일 날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3월 23일 날 공략,
그리고 3월 23일 날에는 눌림목, 그리고 3월 24일 날 개장 전에 또 공략, 그렇게 해서 3월 24일 날 급등, 10% 이상의 폭등. 이쪽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요, 또 파생상품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결론 뭐예요? 보도자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보도자료의 기준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면을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3월 24일 날 노란톡에 이렇게 올려드리죠.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세요. 왜? 아까 보셨잖아요. 3월 22일 날 야간에 교육해서 3월 23일 날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3월 24일 날에도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점 어디서부터요? 시가 19,850원에 눌림목, 그리고 나서 양봉입니다. 거래는요 터져 있죠. 거래대금은요 2천억을 넘기죠. 그렇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이대로. 종가는 21,100원에 있어요. 차익 실현은 한 범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원칙이니까 그 원칙을 지켜내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보면 돼요. 거래대금 얼마야? 2천억 기준. 거래량 그러면 얼마야? 1,000만 주 정도 수준이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 오른 걸 왜 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금요일에도 들여다볼 수 있다. 분봉의 기준에서 5분봉이죠. 개장 초에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 시초가 대비해서의 양봉의 기준. 그러고 나서 밀려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손절 범위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릴 때 고점 찍고 또 밀린다? 그럼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져서 매매를 쫓아붙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보시면요. 요 거래량만 수반된다면 월봉의 양봉의 기준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확정될 수 있다. 그럼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주봉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이 정도의 거래까지는 아직 못 미치죠. 그러면 그 다음 주라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요만큼 실려갖고는 안 되고 그 다음 주라도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지. 그게 아니면 못 들어가요. 펀더멘탈적인 부분, 뭐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 그건 보도자료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도자료 말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럼 기술적인 분석을 하자. 근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액티브 펀드 쪽에서 매수 매도가 자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양봉 떴어, 누군가 샀네, 음봉 떴어, 누군가 팔았네, 이런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우상향이야, 이동평균선이. 그러면은 누군가 사고 올리고 있네.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야. 누군가는 사고 편입을 했다라는 흔적이 남네. 이게 대형 주면은요 굉장히 쉬운데 1조짜리 수준이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 쪽에서 이제 많이 들쑥날쑥 한단 말이죠. 펀더멘털이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한 종목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은 철저히 거래량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정도 말 많아. 저녁에 나와서 뭐 그렇게 많아. 피덴트를 내일 사야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야? 내일 눈 뜨고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야.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살 수 있을까 못 살까는 내일 개장 초에 거래가 터져지고 양봉이 나와서 주봉 월봉의 거래량도 양봉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양봉의 크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사이에 어떤 기준이 잡혀요? 응? 어떤 기준이?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일성건설, 물론 시가총액은 상한가 가서 3천억 분이 안 되지만은 이러한 일성건설의 상승률 상한가니까 뭐 탑이죠. 거기에 거래대금 10위, 시가총액 3천억이면 저 최하위에 놓여져 있는데 거래대금은 10위에 놓여진 겁니다. 그 변동성의 기준에 아래 거는 뭐다? 몸통이다. 몸통이 아니어도 장악형이다. 어떻게 돼요? 4,500원부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락이었어요. 상승 장악형 뜨고, 상승 장악형 4대 1,000원 뜨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에서 상승 장악형의 기준, 상승 장악형의 기준, 거래 수반되어 있는 부분, 또 상승 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수반되고 있는 이 부분.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과 함께 오늘의 상한가의 기준. 여러분들 선배처럼 잡아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알투 4대 천왕 자료 주세요. 너무 길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능동적이셔야죠. 다시 알려드려요. 교육의 힘 주알투 4대 천왕 자료 주세요. 선착순 딱 100분께만 드립니다. 벌써 이미 50명 넘게 들어와 계세요. QR코드 이만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핸드폰 꺼내시고 들어오십시오. QR코드 찍고 노란폭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앞에 말씀드린 변동성 종목보다 어떤 기준을 더 보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시장의 주도주.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률이요, 시장 상승률보다 높죠. 근데 이 부분이 전체 21개 업종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 상승률이 탑입니다. 그냥 탑 정도가 아니고 21개 업종 중에서 시장보다 많은 상승률이 나온 거는 3가지 업종뿐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비금속 광물은요, 비금속 광물은 시가총액이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의약품은요, 의약품의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시국에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로 연출되어 있지만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요,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죠. 이게 주도주입니다. 이 업종이 시장 지수를 다 견인한 거예요. 34% 오를 때 116% 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지수를 여기가 올라서 지수를 땡긴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지수가 2600인데 사상 최대치 2200을 넘긴 사상 최대치. 누가 끌어올려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전자 업종이. 마찬가지입니다. 요 고점의 흐름을 2020년 1월, 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요. 무엇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그래서 저 2015년 말 종가 대비 코로나19 때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근데요, 시장은요, 이 코로나19 이 시기에 2015년 바닥까지 다 치고 내려가요. 전기전자 업종 빼고 나면은 나머지 업종은 다 붕괴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고점에서부터도. 그럼 누굴 봐야 돼? 전기전자 업종. 왜? 아직 산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경기에서, 전체 산업에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에서 산업이 어떻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산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주는 이쪽에서의 역할을 가져간다. 잘 보세요. 2600포인트까지 못 오르고 여기서 꺾여져 내려갈 때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저고점을 넘기느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윤정두만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부터도 V장 반등 나올 거다. 왜? 추경부터 해서 부양책이 각국에서 다 나올 거다. 그래서 유동성 랠리가 나올 거다. 근데 그것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이 끌고 갈 거다. 결국은요, 사상 최대치 2600포인트를 넘기는 거는요, 그 이전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넘기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몇 프로 올라요? 80% 올라오면서 시장을 얼마? 40% 견인한 겁니다. 시장이 40% 올라와서 얘가 80%가 간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0% 들어올리면서 시장이 40%가 견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흐름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나라 증시를 저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도 똑같은 흐름이었습니다. 2003년도 랠리 때에도 시장 300% 오를 때 누가 끌어올려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30년 만에 업황오조세, 조선 업종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면서 현대중공업이 33배 올리면서 지수를 견인한 겁니다. 조선주들이. 2008년 이후에 차화정 랠리에서 시장 대비 10배 오르면서. 마찬가지예요. 유가증권 시장 대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게는 5배에서 10배 수준 시장 주도력, 상승률을 가져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1.5배에서 3배, 여기서는 약 2배 움직였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들이 땡기는 겁니다. 어떻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거의 10배 수준이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돼요. DB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DB하이텍. 실적 전망치가 순이익이 2조 8천억이었는데 3조 1천억이 나와버려요. 올해 예상치가 5천억 수준이에요. 4,900억, 5천억. 순이익이.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4,440만 주 곱하기 8만 원이 안 돼요. 7만 원 돼요. 그러니까 3조를 조금 넘습니다. PER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배. PER이 6배예요. 시장 PER이 12배 수준인데 6배. 그럼 주가가 따블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DB하이텍이 내리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봉에서 눌림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고가 랠리, 사상 최대치. 똑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DB하이텍 이외에 모든 종목군들, IT 쪽에 모든 종목군들, DB하이텍 이외에 이런 장악형, 이런 뭐 상승 형태 확인형, 이런 캔들이 뜰 수 있는 건 실적이 뒷받침돼서이고, 이런 종목군들의 이런 캔들, 4대 천왕 캔들, 이 교육을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DB하이텍 이외에도 주성 엔지니어링,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은 뭐예요? DB하이텍도 예상치보다 좋았는데 시장 예상치의 20%를 넘길 때 우리는 통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아무도 몰라. 방송 나오는 분들 잘 모르시더라고.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께 뭘 설명을 할 거예요. 800억 예상했는데 1,00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얼마? 25% 증가했죠. PR이 10배 수준입니다. 여전히 저평가예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주봉으로 볼 땐 살짝 눌린 것 같지만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뭐 때문에? 실적을 뒷받침해서. 그래서 저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장래 20% 이상의 매집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주가를 이렇게 들어 올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다 오른 걸 왜 줘요? 아니야. 여기서도 다 오른 걸 왜 줘요? 그랬어요. 신고가 나올 때. 실적이 뒷받침돼서 저평가라는 인식이 잡히면. 예? 지금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라는 게 QR코드 여기 찍고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 안랩처럼 138% 아니잖아. 그냥 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190%를 오늘 넘겨버리는 이런 안랩처럼 또 이러한 심택처럼 내리 그냥 PER 7배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와도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와도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왜?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주도주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계좌 수익을 내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방송 보시다가 아 이거 좋대 하면 시가총액 요만한 걸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게 전부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종목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여력이 되실 때 안랩 같은 종목에서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뭘 어떻게 됩니까? 21만 8천원까지. 단기간에 198% 흐름. 그 흐름들을 대덕전자 이런 종목에서도. 대덕전자 누가 올려줬어요? 불기둥 마스터님. 그냥 올려주자마자 그냥 내리 여기도 신고가예요. 올려주자마자 내리 신고가. 예? 캔들 패턴 그냥 다 나오는 상태에서 내리 신고가. QR코드 좀 찍고 오십시오. QR코드. 예? 찍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입장하셔서 내일장 공략주 불기둥 종목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불기둥 마스터님이 방송 끝나자마자 9시 50분, 10시부터 노란톡에 교육 잡아드리고요. 윤정도는요. 그 사이에 막 뛰어가서 22시 30분에 안내배 전략부터 해서 내일장 공략주, 내일장 불기둥 종목 온라인 교육 해드릴 거 아닙니까? QR코드 이만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IT를 계속 보여드리는데 그도 그럴 것이 IT 이외에 IT만큼 실적이 나오는 쪽이 없어요. LG노텍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컨센서스를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뭐냐면 증권사들이 내놓는 향후 업체에 대한, 회사에 대한 실적 전망,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주가가 오를까, 목표 주가 설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증권사의 전망치를 합쳐놓은 거죠. 근데 대단합니다. 2019년도에 1,000억의 순이익, 2020년에 2,300억, 2배 늘어났죠. 2,300억, 1.3배 늘어났단 말이에요. 2,300억에서 8,880억까지 증가했어요. 그 증가 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9,700억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1조 800억까지 예상하다 보니까 그 주가가 10월 저점 대비 130%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다. 물론 PBR이 다소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평가다. 실적의 기준을 잡고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심텍, 주성엔지니어링, DB하이텍, 대덕전자는요. 이 전망한 증권사가 대여섯 군데뿐이 안 돼요. LG노텍은요. 이거 이외에도 더 많아요. 수십 군데입니다. 시가총액이 10조를 향해서 가죠. 2,366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의 전망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객관적이라는 거죠. 실적에 대한 전망치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L전자, LG그룹의 전장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 또 자율주행, 또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발 실적,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뿐만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계속해서 최근에 조정에서는 32만 원 전후의 수준을 잡아드렸죠. 그게 이제 33만 원, 또 34만 8,500원, 또 36만 원까지도. 지금 얼마예요? 40만 원 훌쩍 넘겼잖아요. 40만 원 훌쩍 넘겼습니다. 예? 불기둥 마스터님이 노란통에 쫙 올려드리고 설정 범위 잡아내셔야 됩니다. 40만 3,500원인데요. LG노텍 여전히 배고픕니다. 여전히 실적 줍니다.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요.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기존의 목표 주가는 다 뛰어넘고요. 추가적으로 나온 게 월봉에 43만 원, 또 일봉에 45만 원. 그럼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 추가 상승 여력이 있구나.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여러분들께 이 장악형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십시오. 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 장악형이 형성될 거다. 장악형. 상승 장악형. 이 전제 조건과 이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인터넷상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전제 조건과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아까 보실 때 요거였죠. 35만 원 수준. 장악형이 되버립니다. 거래가 터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폭등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놓여져 있는 두산중공업이나 여러 종목군들은요. 22시 30분에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해드립니다. 저는요.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두였습니다.